모바일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부터 중국 주식,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을 진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인의 유입, 수급 유입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시각에서 코스피 동향 살펴보고 갈게요. 네, 코스피 지수는요, 현재 0.89% 떨어지면서 2,422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중인데요. 특히 외국인이 1,000억 원대 매도 중인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역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0.63% 떨어지면서 868선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매매 동향 역시 살펴봐야겠죠. 기관과 외국인이 역시 또 쌍끌이 매도 중인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네, 국내 증시 동향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이현민 대표님이 글로벌 슈퍼스탁에 맡아주실 겁니다. 우선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경을 쓰시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좀 또 색다르게 네. 한번 카멜레온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안경을 쓰고 출연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지적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다양한 이슈들 잘 분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슈 두 가지 분석하기에 앞서서 저희 해외 시황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갈게요. 네, 나스닥 지수입니다. 0.07% 떨어지면서 6,492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 역시 소폭 하락 중인데요. 0.05% 내리면서 2,617선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90선을 떨어졌네요. 0.04% 내리면서 89선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됐고요. 반대 주수인 골드는 오르고 있습니다. 1,341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 63달러로 거래 중인 부분 확인됐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해외 이슈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이슈 첫 번째는요.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 내에서 미국산 제품의 불매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협상 신호를 보내는 등 관망 태세로 돌입했다라는 뉴스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G2 간의 무역 전쟁에 대비한 시장 전략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밤사이에 러시아 증시가 10%나 넘는 대폭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3%나 하락했는데요. 밤사이에 무엇이 러시아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잠시 후에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이현민 멘토님,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먼저 중국이 이제 무역정책 결정 의지에 조금 놀란 나머지 이제 조금 미국에서 입장 태도가 살짝 바뀌었던 부분인데요. 네, 지난 8일이죠. 트위터에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무역 장벽을 허물 것이다. 그리고 세금은 좀 호혜적일 것이며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는 좀 협상은 성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제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시주석과는 계속 항상 친구로 남을 것이다라고 붙이면서 좀 무역 전쟁에 관한 이러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좀 잠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G2 간의 권력 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 이슈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중 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네, 지금 뭐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기보다는요, 지금 제가 이 이슈를 가지고 지금 3주째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우려됐다가 또는 우려 완화가 됐다가 계속 이런 패턴으로 한 주에도 두 번씩 입장차가 계속 바뀌면서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보아 포럼 등을 통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 자체가 이제 어떻게 또 발언을 할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꺼내놓을지가 이제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일단 봐야 할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부분 자체가 조금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예측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관망하는 자세로, 그리고 또 평균적으로 지금 이러한 G2 간에, 양국 간에 어떻게 보면은 국가 간에 일단은 지금 경쟁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 자체로 인해서 지금 증시 자체도 전반적으로 좀 등락폭 자체가 평균적으로 한 두세 배 정도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일단 투자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은 조금 짧게 그 대신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리스크가 많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현 시점에서도 좀 투자가 유효한 상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해외 선물에서는 좀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대응하기 좋은 종목들이 있을까요? 먼저 해외 선물에서는 일단은 뭐 전 종목 자체가 일단은 변동성 자체가 지금 거의 다 잘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 자체는 이제 달러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지수와 그리고 이제 통화까지도 이제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뭐 기본적으로 5일부터 먼저 봐보자고 하면요. 어제 5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이유 자체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지만은 무역 전쟁 자체가 좀 완화되면서 이러한 자체로 좀 지지 역할을 좀 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화의 경우에는 이제 달러 일단은 강세가 일단 약세로 변하면서 유로FX의 경우에는 달러 대비해서 이제 좀 강한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FX의 경우에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경우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완화 자체가 되다 보니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 선호로 인해서 그만큼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골드의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위험자산 선호에 따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살짝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세를 좀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보면 대표적인 상품들을 제가 주로 나열을 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변동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대표적인 상품들도 변동성 자체가 등락 자체가 좀 큽니다. 다만 이제 뭐 농산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작은 상품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투자를 하실 텐데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산물이나 뭐 이제 조금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등락 자체가 좀 큽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대표적인 상품이라 하면은 이제 현물 시장에서 이제 주식 시장이죠. 주식 시장과 비교했을 때 코스피가 조금 대표적인 상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저렴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해서 이제 비인기 종목을 해외 선물에서도 많이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등락 자체가 커져버리면 조금 더 리스크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해외 선물 자체의 변동성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좀 대표적인 상품 자체에서 증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요즘 같은 등락폭이 큰 상황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상품 위주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지금 폭락한 러시아 증시 이슈인데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러시아 증시가 11.44% 폭락을 보면서 이제 어제 좀 증시 자체가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일단은 시리아 정부 화학무기 지원으로 인해서 미국이 일단 제재 원인으로 일단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러시아 증시가 10% 넘어 빠지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관료 17명과 그리고 신흥재벌에 대해서 7명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 자산 동결하는 등 이러한 제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리아에 대한 지속적으로 러시아하고 미국 간에 지금도 계속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러시아가 증시가 좀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이 러시아 증시가 폭락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리아 내전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최근에 시리아 반군 지역의 일단 동구타 두마에서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이 일단 자행됐다라는 일단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최소 40명에서 이제 많게는 100명까지 일단은 사망을 하였다는 이제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미국이 화학무기를 일단은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의심으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해서 일단은 군사공격 가능성을 좀 열어두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일단 러시아가 중대한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면 반대로 이제 또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리고 지난 6일 관료 및 재벌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 자산 동결을 좀 제재를 하였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군사 옵션 카드를 이제 꺼내들 수도 충분히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들 수 있는 부분은 과거에 지난해 4월이죠. 지난 4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일단 민간인이 다수 사망하자
공격 주체로 시리아 정부군을 일단 지목을 하면서 무려 59발의 일단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로 시리아 공군 비행장을 일단 폭격한 바도 있고, 그리고 현재 시리아 자체 같은 경우는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와 이란과의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동맹국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제 반군에 일단은 또 다시 한번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차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증시가 그리고 시리아 내전 자체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가이드 한 줄평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은요? 네, 일단 한우물만 파자입니다. 한우물만 파자. 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다재다능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걸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가이드를 주신 이유는 뭔가요? 네, 지금 뭐 우리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많은데요. 뭐 암호화폐라든지 또는 이제 뭐 해외 선물이라든지 국내 증시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상품 자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변동성이 좀 좋은 종목들이 나오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과거 차트를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데 흐름의 차트를 보면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쉽게 우리가 안 했던 종목들도 이제 많이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 종목으로도 각 상품별로 이렇게 차트를 켜놓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럴 때 이제 보면은 한 가지 종목을 조금 정확하게 특징이나 이제 증거금들 이제 그리고 움직임을 파악을 하면서 이런 정보를 수집한다면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하는 종목 자체가 조금 움직임이나 변동성이 없을 때는 이제 또 다른 종목을 건드리면서 또는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게 아닌 여러 가지 종목을 같이 투자를 하면서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때는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 자체가 안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야죠? 살짝 한 템포 쉬어가는 입장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씩 그래서 한우물만 파자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오히려 요즘같이 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한 종목만 좀 매매를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가이드 들어봤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또 이러한 가이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매 전략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금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로FX부터 이제 나스닥까지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유로FX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으로 주말 기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일단 협상적인 태도를 일단 다시 취하면서 우려감이 좀 진화가 되었죠.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과의 친분이 유지될 것이라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증시를 포함한 위험자산의 큰 폭의 일단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달러 역시 일단 위험자산에 대한 약세로 움직이면서 반대로 이제 유로FX 같은 경우 통화상품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따른 강한 상승장 자체가 보이는데요. 자, 전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였었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항상 보면 전일에 큰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면 아시아장에서 반대로 일단 움직임이 나타나든지 또는 조정장 자체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일단 아시아 자체에서는 일단 전일 고점이 1.23930 라인이 강한 저항 라인으로 일단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라인을 돌파한다 할 때는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240 라인까지도 1.24140 라인까지 일단 열어둘 수 있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는 1.24038 라인까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강한 일단은 저항인 만큼 이 라인 자체에서 조금 추가적인 조정을 보인다 할 때는 1차적으로 1.236 지금 90 라인, 그리고 2차적으로는 1.235 60 라인까지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전일 고점을 계시 못할 때는 일단 매도비로서 대응하신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일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단 간략하게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방향 자체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어느 시점에서 많이 진입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가장 많은 걸 참고하시지 마시고 하나만 일단은 아까 전에 한우물만 파자라는 가이드라인처럼요. 이평선 하나만으로 지금 120틱 차트 기준인데 항상 상승세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평선 위주로, 그리고 눌림 자체도 좀 파악을 하시면요. 만약에 눌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눌림 자체가 조금 비슷하게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에서 진입 자리야,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패턴을 위주로 좀 잡아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입과 청산 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5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경우에는 전일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유가를 일단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무역전쟁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무역전쟁 우려가 일단 시석되면서 유가 상승에 좀 긍정적인 일단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새벽에 일어난 시리아 중부 홈스주 공군기지의 폭격 자체가 일단 중동에 다시 한번 긴장감을 일단은 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은 일단은 시리아 정부군을,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시리아 반군을 일단은 지원하면서 이러한 불안감이 일단 유가 상승을 이끌었고, 미국 일단 국방부 장관 자체도 시리아에 대한 공습 가능성도 일단 열어뒀었기 때문에 유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시아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하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고점 라인 자체 63.40 라인을 일단 돌파를 한다 했을 때는 63.61과 그리고 64달러까지 일단 열어두실 수 있는데요. 전일 고점을 유로FX와 똑같이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요. 전일 고점을 쉽게 갱신하지 못한다면 62.84 라인까지 열어두면서 62.84와 그리고 64 라인대에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유로FX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평선 위주로 진입했을 때 이평선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하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눌림 자체는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데 눌림 자체가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진입자리야 이제 손절 라인 자체를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나 또는 진입자리들을 이평선 위주로 조금 봐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어제 조금 하락세 자체를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골드의 경우에는 지금 하락폭을 나타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 자체는 일단은 달러가 다시 약세에서 일단은 전환하면서 이제 좀 낙폭을 만회하는 부분들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골드의 경우에는 일단 박스권 안에 좀 갇혀진 움직임 자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아래쪽으로 보면은 쉽게 고점과 저점에서 방향을 못 잡는 부분들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에서는 1330 라인대, 그리고 위쪽으로는 1346 라인대에서 일단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되 살짝 이제 저점 자체를 높여가는 이러한 부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금일 저가 라인 자체를 추가적으로 무너뜨린다고 했었을 때는 지금 1335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으나 금일 저가 라인이 1338 라인대를 쉽게 갱신하지 못한다고, 아래쪽으로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는 위쪽으로 1346 라인까지 열어두시면서 매수비로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만 간단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아시아장에서 전일 저가 라인 자체 부분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전일 저가와 시가 라인 자체는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도 일단 시가 라인을 못 무너뜨리면서 일단 종가로 마감을 하는데요. 금일 1차적으로 상승 시에는 6,535 라인과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전일 고점이 6,818 라인까지 일단 열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도 최대한 시가 라인 부분까지 눌림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미국장 때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시아장 때보다도 미국장 이후부터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이현민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 굉장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